크롭컷 스타일의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워버를 나누는 섹션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머리는 클리퍼 오버컴 테크닉을 이용해서 짧고 타이트하게 자르고, 위에 있는 머리들은 라운드 형태로 내리는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이어 포인터,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머리를 기준으로 먼저 클리퍼로 커트를 합니다. 위에 있는 머리를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아래쪽으로 디센딩 테크닉으로 점차 길이가 짧아지는 인터널 그레디에이션 머리를 자를 겁니다. 모발의 밀도가 높지 않고 페이스 라인 쪽으로는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사치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이가 짧지 않게 피부톤이 드러나지 않는 정도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자, 이어백까지 호리존탈로 잘라서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이어백에서 수직 올라간 선에서 반대쪽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페이스 라인 쪽에 있는 머리는 곱슬기가 상대적으로 있고, 그 위쪽에 있는 머리들은 굉장히 많이 뻗쳐 있습니다. 이런 머리를 자르기 좀 애매하고 금방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톤이 드러나지 않는 정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클리퍼가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갈 건데,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반대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빗살 끝이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빗살 끝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짧아져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빗살 끝이 반대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고 더 버티컬에 가깝게 잡아서 커트해 줍니다. 위에 잘랐으면 아래쪽으로 그레디에이션으로 피부톤이 드러나지 않는 정도까지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두상의 굴곡, 메스토이드 프로세스와 목 근육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굴곡이기 때문에 음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커트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이어 백 포인트까지 두상이 튀어나온 그 면에 가슴을 그냥 일치시키고 가이드를 잘라서 이전에 투블럭 되어 있는 머리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두상에서 프라이어털 본 리지 부분이 두상이 굴려지는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더와 오버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어백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이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커트. 자, 위에 가이드 라인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머리의 방향이나 모발의 흐름이 다르다는 걸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면 아래쪽으로 인터널 그레디에이션으로 머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자르는 걸 디센딩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V라인으로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억시피탈 본 두상이 굴고 생각하면서 튀어나온 뼈를 확인하고 가이드를 정해서 좌우에 머리를 코너를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버티컬로 빗을 잡아서 위에 가이드와 네이프에 있는 머리에서부터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 측면에 서서 이 면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머리는 시저 오브컴으로 두상에 맞춰서 굴려서 머리를 자를 겁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저 오브컴은 굵은 빗을 이용해서 커트하겠습니다. 두상이 굴려지는 부분은 이 굴려지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라운드로 머리를 자를 겁니다. 지금같이 클리퍼로 자른 것과 위에 있는 길이가 쌓이는 이 분간 부분의 머리를 다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저 오브컴으로 커트합니다. 머리가 많이 뻗치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길어서 길이에서 오는 무게감 때문에 처진 부분과 짧아서 서 있는 그 중간 부분이 경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시저 오버컴으로 잘랐던 방식과 다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상을 따라서 굴려지는 라운드의 형태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옥시피탈본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두상의 굴곡에 맞춰서 길이가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튀어나와서 길이가 짧아지면 여기 있는 부분만 하얗게 보이면 전체적인 면이 구멍이 나 보이겠죠.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파져 보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망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두상을 감안해서 스타일을 결정해주고 길이를 결정해줄 수 있습니다. 크롭컷 스타일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언더 섹션에 있는 머리는 깔끔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길이의 차이는 생길 수 있으나 위에 있는 머리, 오버 섹션에 있는 길이와 질감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는 거고, 언더 섹션에 있는 머리는 기본적인 형태와 깔끔함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모발이 강하게 뻗치는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베블링이라고 했던 테크닉으로 다 없애줍니다. 근데 이미 전에 잘랐던 머리가 라운드로 클리퍼로 뭐 6mm든 9mm든 다 이렇게 밀려져 있기 때문에 두상의 굴곡에 따라서 굴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머리 길이가 비슷하게 자라겠죠. 이 머리가 그대로 자라면서 굉장히 옆이 뚱뚱하게 보이고 금방 지저분하게 느낍니다. 그 부분을 라운드라고 저희는 표현하죠. 이 라운드가 아니고 이게 스퀘어 머리가 잘려지면, 머리가 이대로 자라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뚱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덜하겠죠. 그래서 조금 덜 지저분하게 느낍니다. 그 차이는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머리를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몇 미리의 길이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머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될지를 감안해서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같이 옆이 퍼져 보이는 부분들은 다운펌을 해서라도 살짝 모양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하게 뻗어 보이는 이 부분을 레블링 테크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강하게 뻗어 있으면 위에 있는 머리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코너가 살짝 비스듬하게 만들어지면 얘가 이렇게 앵길 수 있겠죠. 두상이 아래쪽으로 굴려지는 부분들 있죠. 이 아래쪽으로 굴려지는 부분은 라운드가 아니고 스퀘어의 면으로 만들 거고, 두상이 위쪽으로 굴려지는 부분들은 같이 따라서 자연스럽게 굴려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이 튀어나와 보이죠. 이 두상의 굴곡 때문에 이 면들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곡면이 아닌 단면이 나올 수 있도록.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쪽의 머리들이 튀어나오고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들어가고, 또 여기 있는 머리가 곱슬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느낌이 더 강하게 보이네요.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조절해 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만 또 하얗게 되는 것도 면에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면서 하나의 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커트합니다. 두상을 3D 입체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를 돌면서 이 면들을 다 확인해 줍니다. 시저 오브컴으로 무게감이 쌓여있던 머리를 다 정리를 하는데, 아까 머리 길이는 굉장히 길었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나니 굉장히 좀 짧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아웃라인을 만들 건데, 깃볼까지가 구렛나루고 그 아래쪽은 수염이라고 했죠. 깃볼 위쪽에 있는 잔털, 솜털은 다 살려줍니다. 가는 빗살을 이용해서 길이를 살려서 머리를 자르고, 관자놀이 있는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의 굴곡을 감안해서 모량을 조절해서 혹은 길이를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웃라이닝 테크닉 중에 이어라인, 구렛나루, 네이플라인, 커트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옆백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굴려주고, 앞쪽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굴려줘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네이프 사이드 라인은 직선으로 끊어줍니다. 자, 깃볼까지 잘라주고 그 위쪽에 잔털을 남겨놓고 굵은 빗살로 버티컬로 빗이 들어가서 각도를 빼서 인터널 그레디에이션 잘라줍니다. 이어 라인, 앞쪽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이어 백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앞쪽에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 길이를 살짝만 직선으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네이플 라인은 전체적인 길이와 비율을 보고 블렌딩을 좀 하겠습니다. 자, 0.5cm씩 의미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클리퍼 길이를 조절해서 머리를 시합 테크닉으로 점점 길어지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할 때는 시저 오버컴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버 섹션에 있는 머리를 커트하겠습니다. 앞과 뒤를 나누는 섹션으로 백을 연결시키고, 여기 있는 머리를 가이드로 센터 라인 좌우 1cm씩 2cm의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길이를 자르겠습니다. 라운드로 자르지 않고 스퀘어로 머리를 잘라주고, 앞머리 길이를 떨어지는 라인을 보고 앞머리는 다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이드를 기준으로 피봇 섹션으로 두상을 감싸지게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탑 포인트 있는 이 가이드는 계속 가지고 움직여줍니다.
자, 그렇게 자르고 나면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들어서 탑을 가이드로 잘랐기 때문에 스퀘어로 잘려져 있지만 얘가 떨어지면 백과는 서로 연결이 되지는 않죠.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사이드와 백의 바디 포지션을 45도에 위치시키고 가슴과 평행한 섹션을 가지고 백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커트합니다. 전에 머리를 계속 다운펌을 해서 머리가 꺾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백에 잘랐던 가이드를 보고 섹션과 평행하게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스커넥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머리,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머리까지 가져와서 자르면 되는데 보통은 자를 머리가 없을 겁니다. 반대쪽도 자, 자르고 나면 모류 방향 때문에 이 머리가 길게 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머리는 길이를 다시 살짝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언더 섹션에 있는 머리와 어버 섹션에 있는 머리가 만나는 이 부분이 애매하게 뜰 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시저 오버컴으로 자연스럽게 다 연결시켜 줍니다. 모발을 다 말린 상태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앞머리를 전체 얼굴형과 윤곽선을 보고 길이를 정의하는데 이때는 포인팅 커트로 길이를 자르겠습니다. 앞머리를 자를 때 각도를 너무 들어주면 너무 가볍게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내려서 자르면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라인에 있는 이 머리, 모발이 난 이 위치와 평행하게 들어서 커트해주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다시 무게감을 만들어줄지 무게감을 줄여줄지를 디자인해줍니다. 앞머리 길이를 설정하고 정면과 사이드에 서서 가슴과 평행한 섹션을 나눠서 다시 여기 있는 머리 길이를 정리해줍니다. 앞머리 길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길게 잘라도 되고 짧게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두상의 골격이 여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다운펌을 하거나 팔링할 때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머리를 잘라도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무거워 보이는 부분들은 들어서 레이어 테크닉으로 무게감을 머리를 말려서 다시 한 번 더 쉐입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뭉쳐 보이죠? 여기 뭉쳐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을 지금같이 잡아서 아웃라인을 확인하고 위에 있는 머리를 잘라줍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스퀘어지만 두상이 굴려지는 코너 부분을 많이 제거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감싸지는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프라이트를 본 리치를 확실하게 눌러주고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으로 쉐입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좀 가미한다면 이게 선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 줄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에 있는 머리까지. 근데 뒤쪽에 있는 머리들은 둥글려서 같이 감싸지게 무게감이 쌓이지 않게 다 연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에서 보이는 이 선의 느낌은 좀 살려주겠습니다. 두상의 굴곡을 보완하면서 이상적인 두상을 만들어주는 커트로 진행을 합니다. 반드시 모발을 건조시킨 후 두상이 굴려지는 윗부분이 둥근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쉐입을 다듬어 갑니다. 라인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틴닝 가위를 이용해서 양감과 텍스처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전체 표면을 이제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가위는 역날 틴닝으로 지금같이 시저 오버컴 하듯이 잘라줘도 지저분하게 영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머리 테이퍼링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